자, 그 다음 93번 자유로운 증명에서 말도 안 되는 두 문자지만 자유로운 증명 하나 외워두세요. 특소심탕 간보가 명정 추몰했다 해서 외워두시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로 오인될 만한 게 행위지 법률에 대해서 범죄를 구성하는 죄,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이것은 재판권에 대한 문제로서 자유로운 증명에 해당합니다. 자, 94번은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거부권을 미고지한 경우 나중에 피고인이 됐을 때 이것은 이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95번 전문 증거가 아니어서 전문 법칙 적용이 없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그냥 외우세요. 어떤 진술이 범죄의 직접적 증거로 사용하면은 전문 증거로 되어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이 관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는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어떤 증거가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중 사실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바, 내용인 사실이 요중 사실이면 전문 증거이지만 존재 자체가 요중 사실, 이것은 본래 증거이다. 사실 비진술 증거로 보면 됩니다. 세 번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겠다는 사실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전문 증거가 아니어서 전문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이게 욕설 휴대폰 문자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녹음 테이프에 대한 검증 내용이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 이게 술 취해서 횡설수설한 것인지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때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진술 내용으로 하는 이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이제 검증조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311조를 썼지만 그냥 증거로 인정된다는 판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96번은 이미 정리했고요. 97번도 이미 정리는 했지만 간단히 보면 사경 피신 조서는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사경 피신 조서는 적 내용 인정이 증거 능력 요건인데, 일단 312조 3항은 사경 작성 공범 피신 조서에도 적용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경 작성 공범인 다른 피고인에 대한 피신 조서는 312조 3항이 적용되는 당연한 결과로 314조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검사 작성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신 조서는 312조 4항도 적용되고 314조도 적용이 됩니다. 자, 98번으로 내려가서 313조 1항 사적으로 작성한 서류들인데, 어떤 사인 작성 서류인데, 일단 제가 기본 강의에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라고 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는 작성자의 진정성립. 이 진술서에는 이제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특수매체를 포함하는데, 이 특수매체와 관련해서는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한글 파일은 작성자의 진정성립인데, 두 번째,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이렇게 원 진술자가 피고인 아닌 자면 원 진술자의 진정성립이 있어야 되고, 이때 B는 피고인 아닌 자는 꼭 증인으로서 요건도 갖춰야 된다. 그래서 피고인 아닌 A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B의 진술, 원본 진술은 원진술자 B의 진정성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이 원본인데, 이것만 예외적으로서 어떻게? 작성자의 진정성립과 특신상태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서면 형태의 진술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작성자의 진정성립 위에 특신상태까지. 이게 유치원의 총무부장이 학부형 앞에서 횡령 시인하는 진술서를 써요. 근데 이 학부형들이 무섭잖아요, 아줌마들. 그래서 사실 학계 통설은 진술서에 피고인의 진술서에 특신 상태가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판례로는 이거 하나 있어요. 그 아줌마들 옆에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그런 무서운 상황, 특신 상태가 없다고 보면 판례가 하나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서면 형태의 진술서 하나 딱 있다. 그러나 특수매체, 뭐 한글 파일이라든지 뭐 기타 한글 파일,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켓 뭐 이런 것도 나오고, USB 나온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작성자의 진술. 그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한 진정성립을 하는데, 진술서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9번 사법연수원생과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건데, 일단 사법연수원생은 단독 사건에는 직무대리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단독 사건에서는 검사 피신으로 봅니다. 그러나 합의부 관할 사건엔 권한이 없고, 그래서 아예 무효로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제 재정 합의부 사건은 뭐예요? 원래 단독이지만 합의부 수로 심판하기로 한 사건. 원래 단독이니까 사법연수원생이 검사 직무대리로 행한 소송행위도 모두 유효하다는 게 판례예요. 자, 넘어가시고 100번에 이제 수사보고서나 압수조사, 이것도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런 정리인데, 원래 수사보고서는 313조 1항에 따라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압수조서는 검증조서로 가는 게 원칙인데, 다만 313조 1항은 312조에 비해서 증거 능력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다. 그래서 자칫 313조 1항에 따라서 312조를 잠탈하는 수단이 있다. 그래서 수사보고서나 압수조서는 수사의 경위와 결과만을 입증한다. 그래서 수사보고서에 검증 내용이나 피고인의 진술 등 유무죄에 대한 진술이 있으면 증거를 아예 할 수가 없대요. 왜? 요것 때문에 잠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상 수사의 경위와 결과는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313조 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사보고서로도 고소 취소 여부를 증명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세세대 16호, 그럼 수사보고서에 뜯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315조 3호. 이것은 수사보고서에 뜯어내서 별도의 증거로 사용한 사례다. 이렇게 보고요. 자, 101번 이제 314조에 대한 판례는 정리하는 거. 이건 무조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314조 요건을 충족했다 해서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서 이 표현을 살려야 돼요.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한 경우. 이게 남아가 4세 6월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 사건인데, 이걸 증거로 썼어요. 이거 아주 외국에서는 안 쓰는데 우리나라 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험 잘 나와요. 재현 불가능이라는 표현으로. 다음 노인성 침해. 그 다음에 증거로 못 쓰는, 증거로 썼던 거, 기타 뭐 보복이 두렵다는 거, 이거 잘 나오고요. 진술을 요할 자가 중풍 언어장애 장애 등급 3호, 뭐 속초로 갔다, 소재 탐지가 불가능하다.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외교통상부로부터 현재 일본 측에서 형사사건에 대해서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건 옛날 범죄인 인도 협약이 없을 때 판례여서 이렇게 했을 때는 필요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요. 반면에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한 것들이 더 중요한데, 자, 구인 신청도 아니한 채 도리어. 그 다음에 1심에서 송달불능된 증인을 다시 증인으로 하면서 1심에서 송달된 불능 주소로만 소환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주소로 소환하지 않은 경우, 소재 탐지 촉탁을 하였지만 아직 회부가 오지 않은 상태, 그 다음 주소지 아닌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 그 다음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 넘어가서 성추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게 시험 많이 나오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거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쓴다는 거에서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증인의 가족과 실거주지를, 증인과 가족의 실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은 채 전화상으로 증인의 엄마로부터 법정에 출석하게 할 취지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걸로 부족하고, 그 다음 증언 거부권 행사,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 행사, 그 다음에 휴대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해보지 않은 경우 등등이 아주 최신 판례로서 중요합니다.